FPCB 생산 공정용 화학 소재는 FPCB가 휘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크랙과 내곡성의 우수한 특성이 필요해서 높은 기술 수준이 요즘 요구되었잖아요. YMT는 내곡성 향상에 특화된 최종 표면 처리 제품 소프트 ENIG를 출시했었잖아요. 예, 벌써 거기는 지나간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FPCB 소재가 성장의 동인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전장 5G 반도체용 패키지판 소재로 성장의 축을 옮겨가고 있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개 이상의 반도체 기판 업체와 공급 논의 중이라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래 PCB 시장을 크게 FPCB, RFPCB 하나로 묶고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메인 기판하고 일반적인 딱딱한 PCB를 하나로 묶으면요. 일단 FPCB, RFPCB는 BH라든가 인터플렉스, 영풍전자 이렇게 회사가 한 축이고요. 반도체 시장은 해성DS나 이노텍, 삼성전기, 코리아서키트 이런 데가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메인 기판하고 일반 리지드는 한국에 이제 거의 없어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BH, 영풍, 인터플렉스 등 FPCB 중심으로 성장했죠. 그쪽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요. 원래 그 시장도 한 10몇 년 전에 일본 쪽이 거의 100%였어요. 금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의 점유율 뺏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 저희 매출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나 삼성전기, 이노텍 이런 데나 심텍, TLB로 매출이 증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 심텍하고 TLB향으로 메이저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재작년부터 쭉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공급 예정인 고객사도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 시장 같은 경우는 엔드 유저 승인 사항이 꼭 필요하고요. 도급 약품을 바꾸려면요. 그럼 올해 논의 중인 기업 같은 경우에 적용되려고 하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금방 적용은 돼요. 고객사 증설하고 스케줄을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증설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없어서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FPCB 같은 경우에도 그랬듯이 이거 지금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시장도 해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진입에 성공한다면 해외 경쟁사 대비 높은 대응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FPCB에서 보여줬던 국산화를 통한 성장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비슷해요. 시장에서는 기판 소재 쪽에서 19년 당시 30억으로 시작했던 게 올해는 한 2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해요. 패키지 쪽으로만 그렇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슬로우해요. 왜냐하면 고객사가 증설이 늦어지고 있어서요. 신규 사업 중에 동박 분야 있잖아요. 이게 5G 미세회로 인해서 공정상 일본의 M사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술 개발은 완료돼서 현재 시향산 중으로 엔드 유저랑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스트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올해 안에 양산 계획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테스트 중인 고객사는 북미 반도체 고객사인가요? 그건 저희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엔드 유저, 그리고 저희랑 다이렉트 패키지 제조사 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 메이저 회사입니다. 그리고 공정상 일본의 M사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박의 표면을 제어하는 기술이 소재의 핵심인데 표면이 오돌도돌 편차가 크면 거울도 매끈해야 반사가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 얘들도 오돌토돌 편차가 크면 그 시그널들이 다 빠져나가요. 전송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돌도돌하는 게 크면 보정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회로를 더 작게 못 만들어요. 더 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표면 제어 기술이 뛰어나서 5G용 신호화 그리고 미세 회로를 만드는데 더 우수합니다. 극동박 제조 기술을 응용해서 구리도금 섬유를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어요. 키미랩 쪽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김혜수 씨가 광고하는 게 저희 마스크고요. 그리고 6월 달부로 흑자 전환했고요. 한 가지 걱정했던 건 TBCF라는 게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세요. 근데 코로나 때 인스타 등에서 온라인 광고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TBCF 밖에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냐마냐의 기로에서 좀 세게 진행했죠. 이건 브랜드의 무형자산 같은 거죠.
TBCF는 저희가 비용을 인식하니까 적자난 거고, 다행히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매출이 하루 1,500에서 2,000까지 찍습니다. 이게 1분기 YMT IR북에서 나왔던 1분기에 키미랩에 대한 광고비 비용 증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행히 6월 달에 월별로는 흑자 전환으로 올라갔어요. 연구소 있잖아요. 전자부품 화학 소재와 구리원단 기반 바이오 제품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인천경제구역청과 송도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2년 착공해서 2024년 완공하는 400억 규모의 연구소 건립인 것 같아요. 현재 착공되어 건설 시작했나요? 아니요. 아직 조감도 중이고요. 아마 시작을 할 거고요. 꼭 바이오가 아니라 연구소인데 동박연구소도 같이 가고요. 기존 화학소재 연구소도 같이 가고 바이오도 같이 갑니다. 사업 전반 분야에 대한 연구소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8월 3일에 공시한 33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했잖아요. 그거는 LP들이 전환하는 거라 회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걔네가 펀드가 만기가 다 갔던가 혹은 투자 이익을 실현할 때 하죠. 보통 그래서 언젠가 나올 물량이었어요. 그냥 이익이 이익 수준이니까 전환 청구한 거죠. 그냥 심플하게 그겁니다. 국내 FPCB 고객사의 물량이 베트남으로 이전되면서 베트남 법인 약품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1분기 IR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베트남 법인 도금 사업부 기판 가공 매출 실적은 좀 확대되고 있나요? 네,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한 재작년엔 적자였는데 작년부로 흑자 전환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1분기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된 거 소재 사업 시향산 비용이랑 키미랩 광고비 때문이었잖아요. 2분기에는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올해 내내 소재 쪽 비용은 분기에 20에서 25억씩 쓸 거예요. 분기에만 그러니까 실적은 조금 안 좋겠죠. 키미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월 달부터 전환했으니까 2분기 적자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3분기부터는 키미랩은 적자 없을 거예요. 그리고 2분기가 제일 비수기예요. 아이폰은 3분기에 만들고 갤럭시는 1분기에 만들거든요. 물량이 없는 딱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좀 좋지는 않아요. 2분기가 3분기랑 원래 제일 편차가 거의 40에서 50%까지 납니다. 분기마다 계절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세가 있을까요? 이익단에서는 회복세는 내년까지도 없을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동박 한 개 고객사 하는데 비용 이렇게 쓰잖아요. 물론 양산 잘 체계 잡히면 더 비용은 줄겠지만 내년에 훨씬 더 많은 고객사랑 샘플 예정이거든요. 올해 내년 이익 개선 별로일 거다 하지만 대신 내후년이 매우 높죠. 양산을 떠안는 과정인 거죠. 지금 저희가 규모가 작으니까 이 정도 비용이 크게 이펙트가 오는 거죠. 러우 사태나 중국 락다운 이슈 같은 매크로 이슈가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있었잖아요. 그 팔라듐이랑 니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전가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팔라듐은 전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액수는 전가하는데 율은 전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에 사서 1만 1,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5만 원에 사서 5만 1,000원에 팔기 때문에 이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기본 산업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니켈이나 구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하반기부터 시작했어요. 가격 연동제요. 팔라듐은 이미 다 하고 있었고 니켈도 일부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저희는 모멘텀 일단 두 개예요. 기존 약품 사업 케미칼은 물이에요. 액체 사업도 저희의 경쟁사가 일본의 우에무라 매출 7천억 영업이익 30%, 그 다음에 아토텍 매출 1조 영업이익 30%예요. 저희는 여기에 비견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랑만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도 저희가 기술력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다만 약품 사업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엔드 유저 승인이 있기 때문에 또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또한 신규 사업 동박도 저희가 소부장 국제과제 100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소부장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기투자된 것만으로 3에서 400억 될 거예요.
저희가 전부 비용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결실을 맺어서 양산하는 만큼 그래도 이익단에서는 올해, 내년에 슬로우할 수 있어도 내후년도에 아마 퀀텀 점프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은 동박만으로 3년 있다가는 한 1,500억 이상 높아요. 그럼 동박 사업만으로도 지금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반도체용 동박 시장이 지금은 한 4천억 정도예요. 이게 3년 안에 시장이 1조가 넘어가요. 저희 목표는 여기서 15에서 20%만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공정이 일본 독점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병목 공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해결해주는 국산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에는 1조 규모에서 목표 점유율은 20%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1차 타겟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박은 캐파 증설할 예정이에요. 지금 동박 캐파가 200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1,500억 규모로 캐파 증설 예정이에요. 지금 자금 조달 같은 이슈들도 돌긴 하는데 그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저희는 본업만 집중해서 동박은 1,500억 캐파로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NDA 때문에 한 개 고객사밖에 못 팔아요. 한 개 엔드 유저 한 개 패키지사밖에 못 팔아요. NDA가 있어서요. 그런데 내후년에는 여러 개 고객사로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공장을 지으면서 양산을 하나 운영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내후년에 한 방에 확 가는 그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동박 증설하는 것은 일정 같은 게 나왔나요?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스케줄은 내년 초에는 무조건 삽둬야 돼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